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의 첫 방문국인 콜롬비아에 도착해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성완종 리스트 악재 속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황태순, 박상경 두 평론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제 박 대통령이 4개국에 나가기 직전 갑자기 일정을 좀 바꾸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빨리 청와대로 들어와 달라 얘기해서 긴급 회동을 가졌단 말이죠. 네.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한 12일 정도 국내를 갖다 비워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아무래도 뒷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조금 준비를 해놓고 나가야 되겠죠. 사실 만약에 보통 때 같으면 국무총리 불러서 당부하고 나갑니다. 네. 나의 부재 중에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탄탄하게 좀 한 12일 동안 국정 운영 잘해주기 바란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 그렇죠.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비서실장도 완전히 지금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결국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남마같이 얽혀 있는 이런 국정 부분에 있어서 결국 상의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하소연할 상대가 김무성 대표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또 보면은 그냥 나가게 되었을 경우는 굉장히 큰 또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는데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갖다가 김무성 대표 한 40분 만나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입을 빌어서 대통령께서는 보면 잘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네.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시중의 여론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결국 보면은 좀 총리의 어떤 거취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대통령은 내가 다녀와서 결정할 테니까. 그렇다고 사실 또 대통령 안 계시는 12일 동안 국무총리 해임하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인을 주면서 뭔가 국민들에게도 내가 다녀와서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라고 국민들께 하소연하고 떠난 것으로 봐야죠. 네. 대동소이합니다.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열흘 이상을 국내 일정을 비우니까 네. 컨트롤 타워는 당연히 국무총리가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무총리가 지금 해임 직전, 형사 피의자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에서는 새누리당 안에서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당청 간에 최고 책임자가 마지막 조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언론에 발표한 거는 짧게, 그러나 한 40분 정도는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메시지를 김무성 대표한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사이에 당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달라. 다시 말하면은 그 메시지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 결정 내리기 뭐 했네요, 이거. 해임시킨다는 거죠. 그런 결정 내가 그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은 김무성 대표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를 들어주면서 김무성 대표가 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들었으니 김무성 대표가 스탠스가 딱 답입인 겁니다, 이제는. 그것도 얘기가 그냥 나와버리면은 당에서 사퇴하라고 말할 때 김무성 대표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조용히 하십시오. 대통령께서 그걸 마셨다 그러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통하는 당청 간의 그런 의미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해외에 나가신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김무성 대표한테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또 위세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는데 불구하고 새누리당 당사로 와서 발표할 때 표정 그렇게 밝지가 않았어요. 그럼 벙글벙글 웃었으면 좀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네. 거기서 와서 김무성 대표가 글쎄 말이에요 뭐 이래 버렸으면은 저분이 40분 동안 무슨 얘기를 듣고 저렇게 벙글벙글 되지. 사실은 보면은 여야 정치권 모두가 막론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섞어 대지하는 마음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근데 뭐 물론 보니까 어제 기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보면은 무슨 말씀 있었습니까? 뭐 자기 물으니까 꽤 짜증스러운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또한 사실이지만은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지금 본인 같아서는 아마 들어눕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선거는 4.19 재보선 며칠 남지도 않았죠. 보면 그렇다고 지금 사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어가지고 공무원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야말로 해야 될 숙제가 산적했죠. 거기에다 지금 총리 이렇죠. 비서실장 이렇죠. 진짜 거기다가 뭐 부산시장, 인천시장 줄줄이 다 지금 경남지사까지 거기다 앞으로 어떻게 검찰 수사는 어떻게 튈지 모르죠. 아마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용량을 초과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얼굴에 판연이 드러나는 건데 박 기자,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벙글벙글 웃었으면 아주 이상했을 거라니까요. 네. 이상했다. 물론 이제 웃었으면 당연히 이상한 느낌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내가 주장했던 바를
박 대통령이 바로 받지는 않았다는 느낌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사실 박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서를 보면은 웬만하면 이런 거 치고 나갑니다, 그냥.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이만큼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만큼은. 받다가 야당에서 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갔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여론이 잠잠해지면은 12일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저는 박 대통령이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요. 또 보수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거의 확실합니다. 여론 자체가 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집권 초는 가능해요. 집권 초는 올해는 집권 3년 차입니다. 근데 이대로 국민이랑 싸울 겁니까? 언론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또 더더욱이 형사 피의자가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그럼 좋습니다. 그럼 또 형사 피의자가 되더라도 검찰청 들어가서 당당히 나간다. 또 특검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이 줄줄이에요 줄줄이. 이런 국정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귀국하기 한 하루나 이틀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이완구 총리가 사표를 냅니다. 사퇴를 하고 박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사표를 수리하고 4.19 재보선 치릅니다. 딱 타이밍이 그러거든요. 4.19 재보선 치러요. 조금 괜찮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선진할 수도 있고 완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리세팅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박 대통령 메시지는 특검과 같이 갈 것 같아요. 방향을. 지금 보면 이제 않겠느냐. 하루 이틀 전에 사표를 내고 돌아와서 수리해서 재보선까지 치를 것이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네,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그 시나리오 어떻습니까? 시나리오 좋네요. 왜냐하면 4월 27일 날 네. 박근혜 대통령 4월 27일 날 도착하고 선거가 4월 29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틀 앞이니까 그것도 아주 보면 괜찮은데 뭐 어차피 4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4.19 재보선 원래 구 통합진보당 의원 세 지역에다가 이제 인천 강화을 아니에요, 서강을. 사실 새누리당이 한석 얻으면 선전하는 건데 지금은 전패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 하니까 좀 가만히 보니까 그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강화 쪽도 문재인 대표 사모님 김정숙 여사 강화분이죠.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이 원래 강화분이거든요. 그 인재그나마 의원이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아마 좀 선거를 독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거기다 지금 보면 현재 뭐 오늘 보니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나왔습니다만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할 거 없이 대폭 보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지율이. 이런 분위기라면은 사실은 사전 전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보궐선거 지고 나면 어쨌든 뭔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네. 뭐 4월 27일 날 해서 하나 4월 29, 4월 30일 날 하나 거기서 진짜 거길 텐데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예. 이완구 총리가 저는 보면 웬만해서는 보면 자기가 사직원을 안 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이완구 총리 입장에선 본인이 사직원을 낸다는 그런 정치적 함의보다는 내가 왜 죄진 겪은데 3천만 원 안 받았는데 가정하여 우리 사무실에 온 건 비타 500밖에 없는데 난 돈 안 받았는데 내가 왜 그래 안 낼 가능성이 큰데 또 실제 한 열흘 동안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좀 혼돈이 계속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본인 총리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 재선거, 지난 4.24 재선거에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한 꼴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 기소되는군요. 잘못하면 의원직은 물론 내년까지입니다만은 20대 내년 총선 안에 총선 전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잘못하면 진짜 정치팀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잘 안 낼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 붙여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이번에 다녀오신 다음에 그렇다고 그런 상처투성이의 총리한테 해외 나갔다 왔으니까 이러는 거 얘기 들으시오 하고 오부엔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마서 아마 박 대통령은 전광석까지 경질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보면 똑같은 이게 이른바 의원 면직이 있고 해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의원 면직은 저 대통령님 제가 좀 힘이 붙여서 못하겠습니다. 이 의원 면직이고 그 이제 의원 면직이고 해임은 한마디로 너는 잘못했어요 그만둬 하는 게 경질입니다. 해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임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해임을 택해야만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또 당에서 네. 김무성 대표가 요구한 바를 받아들여서 그냥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랐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래야만 그 다음부터는 대대적인
이것이 이 8명에 대한 수사로 끝날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문건들 나오고 할 거고 또 수사하다 보면 여러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럴 때 힘이 실릴 수 있으니까 해임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조금 전에 견해되는 게 네. 야당에서는 아마 조만간에 해임 건의안을 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발의는 3분의 1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명이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 정서를 보면 아직까지 지금 불법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요.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까지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대통령이 해임, 이런 문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원칙은 뭐냐면은 아직 검찰 수사 끝나지 않았다. 지켜보겠다. 정도인데 이번에는 웬만한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자원 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 부분 지금 동력이 추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할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도 괜찮고 또 김무성 대표한테도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줘서 제가 볼 때는 사표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 만약 해임을 할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기존의 스탠스와 또 좀 달라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되겠습니다만은 글쎄 박 대통령 그렇게 할까? 저는 해임 건의안 쪽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쪽에는 해임. 저는 그 의원 면직. 아니 자진 사퇴. 자진 사퇴. 네. 그러니까 의원 면직이죠. 그렇죠. 네, 자진 사퇴. 네. 저는 해임. 해임.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야당이 해임 건의안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현재 박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면 그 부분이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현재 없는 상황에서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해임 부분은 야당이 조만간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아마 방향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임 건의안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은 우리 해임 건의안 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해임 건의안 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통과는 안 되죠. 당장 새누리당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가 내가 저 대통령하고 다 이야기 나눴다. 좀 기다려보자. 지금 대통령 부재 중에 그건 해임 건의안 또 설사 해임 건의안 통과시킨다 해도 해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해임 건의일 뿐이지. 해임 건의일 뿐이지 해임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또 보면 좀 검찰 수사가 좀 묘하잖아요.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보면은 야당 의원도 한 7, 8명 포함되어 있는 제2의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다. 거기다 보면 한 A4 용지 저 A4 용지 30장 정도 30장 정도 분량에 뭐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성완종 씨 얘기 나왔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분은 항상 집권당, 집권 세력, 이기는 편 쪽에 줄을 서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던 분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 야당이 집권하고 있었을 당시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추론은 가능해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문건이 나오면서 하게 되면 당장 야당에서 이 왜 물귀신같이 왜 자꾸 늘어져?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라고 아마 크게 뭐랄까 그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는 지금 여기 해임 건의안 갖고 왈가왈부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기에는 한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전선이 다음 주 정도 되면 해임 건의안 얘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니요. 해임 건의안은 야당이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가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 내면 언제 내죠? 그러니까 이거 해임 건의안만 내는 거지. 건의안 낸다 그래서 바로 표결 가는 거 아니에요. 합의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김무성 대표가 좀 기다리시라. 대통령이 오시면은 얘기가 된다. 그러면 야당도 괜찮잖아. 해임 건의안 내고 난 다음에 할 일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얘기를 전달을 하면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고 이완구 총리가 사퇴를 하고 그럼 박대로 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은 일종의 압박에 제일 야당으로서의 압박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또 좋다 그러면 사퇴하지 않는다. 네. 김무성 대표가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새누리당 안에서도 해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맞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봐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면은 저는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거는 그렇게 돼버리면 최악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새누리당 내년 총선 못 치러요. 통과돼버리면. 아마 지금 새누리당 안에 친이계들 지금 14명 정도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재적 의원 가만수거든요. 그거 장담 못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런 모험을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진 사퇴나 또는 아예 사퇴, 해임 쪽으로 뭐 방향을 잡든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때는 해임 건이 아니라 해임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12항명 파동, 그다음에 4.8 항명 파동 때는 권오병 문교부 장관, 또 12항명 때는 오치성 내무부 장관, 그때 행자부 장관을 내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내, 여당 내 일부 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스타일에 불만을 품었던 이쪽 계열들에서 이른바 조금 반항을 하죠.
그러다 12학명 때 아주 흔한 얘기로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만은 현재는 해임 건의안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그냥 건의 잘 받았습니다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부담스럽고 그건 못하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새누리당 내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몇몇 분들이 수 해갖고 한 20명, 30명 흔한 얘기 반란표, 항명표 나오면 대통령 치명적이 돼버리죠. 이거 뭐 여권 내부에도 제대로 수습 못하네. 그건 또 김무성 대표도 휘청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네, 이제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검찰의 수사 범위 점점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렇죠. 것이 사실이고 과거에도 차떼기 사건 역시도 그런 식으로 좀 확산이 된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있었죠. 근데 지금 야당 입장은 오늘 뭐 우윤구 원내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거 너무 물타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아침이었습니까? 한 신문이 뭐 C, K 해가지고 야당 의원 7, 8명 연루 중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올 것이 온 건가 해서 보니까 그 이름도 나왔어요. 뭐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명단을 받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또 확인할 대목이 있는 것이고 검찰도 그런 전화는 없다 그래요 지금. 검찰도 없는데 조금 전에 나온 얘기는 15일이었죠. 압수수색할 때 4월 15일 날 경남기업 본사장 압수수색할 때 관련되어 있는 수첩과 다이어리 34개를 확보했다. 네. 이 34개를 확보한 것은 확보를 했는데 앞서 말한 그 장부는 아날로그식으로는 확보를 못했고 혹시나 지워진 상태 속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걸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뭐 하는 거지? 자료가 없는데 이런 모습은 먼저 나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실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기회에 또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뭐 C, K, 새누리당의 누구, 새정치민주연합 누구 이렇게 갈 경우에는 정말로 검찰 수사 뭐 앞으로 못합니다. 좀 신중하게 검찰도 언론을 흘리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그렇게 따지고 묻고 할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얘기는 자제를 해야 된다. 왜? 당장 야당부터 지금 반발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추미애 최고위원 하는 얘기가 보니까 언론의 물타기 시도가 지나치다. 특정 신문 방송이 새누리당의 전략기획실은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더 넣으면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검찰도 좀 신중을 기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마침 추미애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또 오해를 받게 딱 십상이에요. 왜냐니까 그 핵심 임원들 있죠. 경남 기업의 핵심 임원들 뭐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6명, 7명 냈는데 그중 핵심적 인사 중에 한 명이 김한길 의원 보좌관 출신이죠. 정모 씨, 정모 상무. 그다음에 지금 추미애 의원의 비서관을 지나다가 조배숙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분도 또 핵심적 임원으로 있어요. 일반 직원 부장이 아니라 임원, 상무급 이상으로. 네. 그분들이 보면 이른바 그 누굽니까? 성완종 회장 주변에 6명, 7명의 핵심 멤버인데 핵심 멤버들의 이른바 당시 김한길 대표 지내시던 김한길 의원 또 추미애 의원도 보면 아주 그 최고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분들의 그 어떤 보좌진들 이름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이름에다가 또 마침 보니까 성완종 씨가 충청도 분 아니세요? 충청도 분이고 하니까 충남 쪽, 세종시 쪽, 뭐 예를 들어 충북 쪽, 충청도 그 지역에 있는 중진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보면 실제 보면 흘렸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고 넘겨 짚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보면 오늘 공식적으로 대검 쪽에서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대검 쪽에서 얘기한 거는 아마 범죄기획 담당관 쪽에서 얘기한 것 같고 실제 보면 그런 정보가 흘러나온 것은 지금 1부, 2부, 좀 특수 1부, 2부 쪽 그다음에 또 그와 별도로 지금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게 특수 3부가 축이 되어 있는 이른바 특별수사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뭐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관들이 실무를 담는 수사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보면은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잠깐 나왔던 것들을 갖다 아마 언론에서 나름대로 네. 이렇게 실마리들이 있으니까 편집한 것 같아 조금 두고 보시면은 예. 뭐 그리 오래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원체 지금 보면 핵폭탄이고 이른바 핵무기급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8명으로 끝날 리도 만무한 것이고 지금 뭐 국민들 다 나름대로 다 추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사람이 왜 성완종 씨가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2차례에 걸쳐서 특별 사면 복권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조그만 지방에
건설업자가 어떻게 저 경남기업이라는 대규모 건설업체를 갖다가 인수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또 오일게이트 비슷한 그다음에 성공을 융자를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조만간 뭔가 가시적인 결과들을 하나하나 살짝 단서들 내놓을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부분을 추론을 해서 카더라라는 통신이 지금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있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은 실제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빠르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런 사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34%가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낮아졌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39%를 보이고 있어서 곧 40%에 다시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몇 달 만에 40에 다시 이게 갤럽인데요. 네. 올라갔었죠. 40에 진입했다가 이게 보면 휘청 39로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일주일 만에 정확히 34%로 5%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 지난주에 좀 갤럽 같은 39% 나온 것도 이미 지난주 벌써 수목 그 성완종 얘기 나오고 특히 성완종 수요일 날 기억나시죠? 그저 은행 무슨 뭐 뱅커스 클럽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허태열 의원을 통해서 박근혜 대선 후보를 갖다 소개받았다라고 이미 수요일 날 낮에 했기 때문에 반영이 돼서 40선이 이미 무너졌던 겁니다. 지난주에. 근데 일주일 사이에 보면 이제 뭐 리스트가 터지면서 5%포인트가 추락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더 떨어지겠죠. 지금 이 지지율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지지율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지지율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완구 총리 문제도 아니고요. 좀 더 좀 큰 틀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죠. 대한민국 그게 저는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 보면은 중국 보면은 미국 보면은요. 정말로 아주 급피치를 내면서 그 나라의 안정이라든지 또는 경제 발전이라든지 국방 문제라든지 지금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총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또 만약에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또 낙마하면 또 총리 또 뽑아야 돼요. 이거 엄청난 국력 낭비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된가? 지금은 저는 박근혜 정부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올해가 국정의 3년째예요. 그러니까 1년 차만 돼도 좀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3년차 무너져 버리면요. 이제는 앞으로 정말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도 이런 큰 틀, 청와대도 좀 큰 틀, 집권당도 좀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라. 네. 지지율 문제는 떨어지는 것도 아프지만은 지금 이 문제에 연연할 때는 이미 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황태순, 박상현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